안녕하세요, 이반 친구들. 오늘도 수학 디딤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우선은 목소리가 좀 작아서 좀 크게 해달라는 친구도 있었는데 선생님도 나름대로 목소리를 크게 할 테니 혹시 잘 안 들리면 볼륨을 키우던가 아니면 이어폰을 끼고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단원 평가 풀이 부분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승님과 함께하는 2단원 2차 평가가 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 문제에 대해서 스승님이 해설하는 영상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반의 단원 평가 문항을 분석해 보니 우리 2반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문제가 여기에는 5번 문제, 그리고 10번 문제, 그리고 13번 문제, 14번 문제 통과율이 23%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15번 문제, 17번 문제, 19, 20번 문제를 스승님과 함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과율이 높은 이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굳이 스승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푸는지 풀이 과정을 안내해 주지 않아도 다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차 평가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휘릭! 5번 문제입니다. 약분한 분수를 모두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약분한 분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래 위로 분모와 분자에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누기가 들어가서 어떤 분수가 나오는지 모두 써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63과 21을 아무 수나 나눠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위에는 2를 나눠주고 분모에는 2를 나눠주고 분자에는 3을 나눠주면 이 문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이 나눠주는 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2로는 나눠지지가 않죠. 그래서 3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으로 아래 위를 나눠볼게요. 어떻습니까? 3으로 나누면 21분의 7이 나옵니다. 그럼 약분한 분수가 맞겠죠? 이번에는 7로 나눠보겠습니다. 7로 나눠주면은 어떻게 되죠? 3분의 3, 7, 21, 7은 7. 아마 스승님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21분의 7과 3분의 1을 적어서 아마 틀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나누어지는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으로 나눠줄까요? 그렇죠. 여기 보면 7이 하나 더 있습니다. 7로 한번 나눠보면 21 나누기 7은 3, 63 나누기 7은 9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9분의 3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렇죠. 21분의 7, 9분의 3, 그리고 3분의 1, 총 3개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 조금 어렵게 느껴진 이유가 아마 모두 적어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2개밖에 못 찾는 친구들이 아마 틀렸을 가능성이 크겠죠. 이런 문제를 푸는 스승의 방법을 한번 안내해 드린다면 아랫 나눗셈 해보는 겁니다. 분모 분자를 아랫 나눗셈 해보면 여기 7, 7, 3, 21, 7, 9, 63, 3, 3, 2는 3, 3, 3은 9.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7로 나누면 되고 3으로 나누면 된다는 것을 아마 찾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 더 나눌 수 있죠. 뭐죠? 그렇죠. 3, 3은 9로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나눌 수 있느냐? 3, 7, 21, 21로도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두 구해보시오라고 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분자와 분모를 아랫 나눗셈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숫자들을 가지고 나눠보면 아마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왼쪽의 분수와 크기 같은 분수를 모두 몇 개인지 몇 개를 적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약분하라고 했기 때문에 108분의 54를 전부 다 나누기 아래 위로 똑같은 수로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 간단한 숫자 뭐 있죠? 그렇죠. 2로 한번 먼저 나눠볼까요? 2로 나눠주면 54분의 27이 나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나누어 주면은 이러한 분수들이 나오고 이러한 방식들로 모두 분수들이 이렇게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와 크기 같은 것을 찾으면 되겠죠, 이제?
같은 분수를 찾아보면은 여기 있죠. 36분의 18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12분의 6 여기에 있네요. 그리고 54분의 27 여기 보이네요. 그다음 나머지 숫자들은 전부 다 맞지가 않죠. 4분의 2와 4분의 3은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사각형 안에서 같은 크기의 분수는 몇 개냐라고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총 3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서 이 분수를 그대로 답을 적은 친구들은 문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은 아마 몇 개를 구하는지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왜 틀렸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해서 더 큰 수를 여기에다가 적고 제일 위에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넣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분수와 소수의 비교, 분수와 분수의 비교를 묻는 문제가 되겠죠. 10분의 7과 0.5를 비교. 10분의 7은 0.7과 같기 때문에 0.7과 0.5를 비교하면 10분의 7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6분의 5와 12분의 3은 서로 비교하려니 통분을 해야겠네요. 아래 위로 상대방의 분모를 서로 곱해주고 마찬가지 13분의 12에는 6을 서로 곱해주면은 분모가 무슨 숫자가 나오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크기 비교하기 때문에 뭐 굳이 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위에를 구하면 65, 위를 구하면 70이기 때문에 13분의 12가 더 큽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13분의 12가 되겠죠. 자, 이제 10분의 7과 13분의 2를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이거는 서로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통분을 해야겠죠. 여기 10분의 7에는 곱하기 13. 왜? 상대편의 분모가 13이기 때문이죠. 13분의 12에는 분모와 분자에 곱하기 10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고요? 상대편의 분모가 10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위로 13과 10으로 곱해주면 130분의 21, 130분의 120이 되기 때문에 13분의 12가 제일 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10분의 7, 13분의 12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기하분수를 통분한 겁니다. 통분하기 전에 두 기하분수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떠한 분모 두 개가 있는데 이 분모를 통분했더니 132가 나왔습니다. 이 두 개의 숫자를 먼저 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각각의 분수를 우리가 원래 분수를 통분하기 전에 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눈치를 챈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132는 무엇으로 나눠지느냐? 그렇죠. 눈치챈 사람 있나요? 11로 나누어집니다. 131을 11로 나누면 12가 나오죠. 즉 여기에 들어가는 분모에 들어가는 수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11이 되고 하나는 12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가 11이 된다면은 뭘로 나눈 거죠? 그렇죠. 12로 나눈 거기 때문에 분모에도 12를 나누셔야 하고 12가 나오는 것은 무엇이죠? 그렇죠. 11로 나누었기 때문에 분모에도 11을 나누셔야 합니다. 즉 여기에서 보다시피 132는 11 곱하기 1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위로 11을 곱해준 이 5의 숫자가 하나 나올 것이고 그리고 12를 아래 위로 곱해줬기 때문에 하나의 숫자는 11분의 6이라는 분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보통 풀었던 통분하는 과정만 해봐서 그러는데 이 부분은 거꾸로 통분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아마 우리 반의 통과율이 가장 낮았던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12분의 5와 11분의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가 6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나눴을까요?
그렇죠. 나누기 7이 쓰였습니다. 자, 어떤 숫자가 나누어졌는데 13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처음 들어가는 숫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죠. 계산해 보면 91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분수는 무엇이냐? 바로 91분의 42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거꾸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깊게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 학교에서 현수네 집까지 거리는 1.2, 예슬이 집까지는 1과 9분의 20분의 9km입니다. 누구의 집이 더 가까운지 알아보는 거죠. 자, 1.2와 1과 20분의 9 중에서 어느 게 더 작은 숫자인가를 묻는 문제겠죠. 1.2는 10분의 12로 바꾸었을 수 있죠. 1과 20분의 9는 20분의 29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숫자의 이 두 분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하려고 하니 분모가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통분을 하겠습니다. 10에다 곱하기 1 해주면 20이 되죠. 그래서 통분을 해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20분의 12 곱하기 2는 그렇죠. 24가 되고 어느 쪽이 더 작은가요? 24. 이 부분이 더 작죠. 그래서 여러분들 1.2가 더 작습니다. 문제에서는 학교에서 누구 집이 더 가까운가 물어봤기 때문에 더 작은 수를 구하세요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1.2가 나왔던 누구 집이죠? 현수네 집이 여기에 답이 될 것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네모 안에 들어갑니다. 네모 안은 1에서 9까지의 숫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즉 10이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16과 12 이 두 개의 숫자는 지금 분모로 지금 통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16과 12의 최소 공배수를 구할 겁니다. 최소 공배수는 여기 있는 숫자를 다 곱하면 되겠죠. 4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 48이 되기 때문에 16분의 곱하기 얼마나 하면 48이 되죠? 그렇죠. 3을 곱하면 48이 됩니다. 11에도 곱하기 3을 해주고 12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48이 되죠? 4죠. 그래서 12에서 곱하기 4를 해주고 분자에도 똑같이 곱하기 4를 해줍니다. 분모는 계산한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 두 개의 결과는 똑같이 48이 나오기 때문에 위에 있는 숫자만 비교하면 될 것입니다. 자, 11 곱하기 3 하면 그렇죠. 여기는 33이 나올 것이고 여기는 뭔지 모르겠죠. 자, 근데 뭔지 모르는데 여기가 더 커야 됩니다. 만약에 네모에 1이 들어가면 더 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안 되겠죠. 2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꼭꼭꼭꼭 이어봅니다. 8까지 가보겠습니다. 48, 32이기 때문에 33이 더 크죠. 그래서 이 부등호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숫자는 뭐? 그렇죠. 마지막 남은 숫자 9가 여기에 들어가면 4, 9, 36이기 때문에 이 부등호가 바르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답은 9가 들어가는 36이 되는 9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18분의 3과 크기가 같은 분수 중에서 분모가 2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분수는 모두 몇 개인가요? 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18분의 13과 같은 크기가 같은 분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걸 약분하든지 곱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됩니다. 근데 약분을 하려고 하니까 나누어 떨어진 수가 있나요? 그렇죠. 나누어 떨어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누기, 즉 약분은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곱하기를 가겠습니다. 곱하기 2 해볼게요. 곱하기 2를 하면 36분의 26. 이런 식으로 곱하기 3, 54분의 39. 곱하기 4, 72분의 52. 곱하기 5, 곱하기 6, 108분의 78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보면은 분모가 2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분수를 구해야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2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18분의 13은 안 되겠네요. 그러면 36분의 26, 54분의 39,
72분의 52, 90분의 65, 그리고 108은 안 되죠. 왜냐하면 100보다 작은 분수이기 때문에 분모가. 그래서 이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이 문제에 알맞은 분수는 모두 4개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스승님과 함께 2차 평가 해설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떤 문제는 생각보다 어려웠던 문제도 있겠지만 스승님과 같이 풀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제대로 읽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실수를 해서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과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다시 한번 공부가 잘 될 것입니다. 이번 단원의 약분과 통분은 다음 시간의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디딤 수업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뾰로롱!